아니 수술 잘 해놓고 마취 깨우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고양이만 건강하면 당신은 행복합니다. 국내 최초 최고의 고양이 전문병원 백산동물병원 대표 수의사 김홍준입니다. 원장님, 저희는 마취를 잘하는 병원으로 좀 유명한데 안전한 마취라는 것도 기준이 있나요? 안전한 마취의 기준은 없고요. 어떤 마취가 좋아 라고 하는 건 그 마취를 하는 수의사가 익숙한 마취 방법이 가장 좋은 마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산동물병원은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심각한 뭔가 문제가 큰 중환자들의 마취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는 마취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고 내공도 있고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를 마취를 할지 말지, 마취를 할 거면 어떻게 할지, 마취 준비를 어떻게 다르게 할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중환자들이 더 오시는 것 같아요. 사실 마취도 중요한데 그만큼 중요한 건 마취 전 검사와 준비, 그리고 마취 후 처치입니다. 마취 후 처치라는 건 수술이 끝나고 아이를 회복시킬 때 마취가 깨는 순간에 아이를 관리를 하는 걸 뜻하고요.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마취 사고는 마취 종료 후, 종료 시 때 8, 90%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취 사고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호흡이 정상적으로 잘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수술이 끝나면 체온도 높여야 되고 산소도 충분히 줘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스스로 정신이 깨면서 정상적으로 호흡을 해야 되는데 성급하게 삽관 튜브를 제거하거나 체온을 충분히 적절히 못 올리거나 이런 여러 가지의 조건을 적절하게 판단하지 못하면 마취 사고가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마취가 깰 때 아이를 잘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저희는 수술이 끝난 아이들이 마취가 깰 때 완벽하게 깰 때까지 아이들의 수많은 지표, 심박, 호흡수, 포기말 이산화탄소, 혈압, 체온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철저하게 1대1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취 중에 문제는 거의 생기지 않고요. 그리고 마취 깰 때 뭐가 제일 문제가 클 것 같아요? 고양이들은? 튀어나가는 거. 아니요. 고양이들은 마취를 깰 때 꼭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고개가 꺾여서 호흡곤란이 돼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양이는 그게 또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보호자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 아이가 충분히 깨야 이 동작에 들어가서 집에 데려가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동작에서 애가 고개가 꺾이면 실제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취 깰 때는 수액도 충분히 맞고 이 친구도 충분히 기능이 돌아오고 얘 마취 안 한 것 같은데요? 라는 상황이 될 때까지 충분히 보고 집에 데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주사 마취와 호흡 마취는 뭐가 다른가요? 통상적으로 보호자분들은 주사 마취, 호흡 마취 두 가지로 알고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호흡 마취를 할 때도 총 3단계의 마취를 하게 됩니다. 약물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전마취, 어떤 특정한 약물을 마취하기 전에 주사를 하고요. 이 상황에서는 아이들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 다음은 유도 마취를 합니다. 호흡 마취를 하기 위해선 삽관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아 하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삽관을 하기 위해서 살짝 재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흡 마취를 시작하는데 기관 튜브를 삽관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실시간으로 가스 마취를 유지를 합니다. 호흡 마취가 시작된 다음부터는 실시간으로 마취약이 숨 쉴 때마다 들어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아이의 상태를 보고 마취의 강도를 실시간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대부분 호흡 마취로 수술을 하는데 호흡 마취를 안 하는 경우는 고양이 땅콩 딸 때예요. 고양이 남아중성화는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도 마취 약의 효과가 사라지기 전에 남아중성화가 끝나요. 그래서 보통 남아중성화는 호흡 마취를 하지 않고 주사 마취로 완료가 됩니다. 마취를 할 때 꼭 삽관을 해야 되나요? 삽관은 호흡 마취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호흡 마취를 하는 방법도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마스크를 애 앞에 코에다가 대주면서 숨 쉴 때 아이를 재우게 하는 방식인데 주로 특수동물원에서 많이 쓰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요즘 잘 쓰고 있지 않고요. 그 이유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극 대응을 신속하게 하기가 어렵고 모니터링의 정확도가 현저하게 떨어져서 저희 병원에서는 주로 사용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후두 마스크 방식이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어떨 때? 치과 치료할 때. 후두 마스크 방식은 삽관 튜브가 기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후두 위에를 이렇게 덮어요. 그래서 기도 자극이 없죠.
치과를 할 때는 다른 수술에 비해서 머리, 목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기도 자극을 줄이기 위해서 후드 마스크 방식의 삽관을 하고 있고요. 장점은 기관 자극이 없는 건데 이것도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극 대응을 신속하게 하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중환자들 마취할 때 많이 쓰는 방식은 기도 삽관 방식이고 약간의 기도 자극의 위험이 있지만 유사시에 매우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고 모니터링의 데이터도 신뢰도가 높고 아이들이 잘 움직일 수술에는 쓰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병원에서 기도 삽관 튜브를 쓴 다음에 기도에 큰 문제가 됐던 경우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고양이도 마취 약으로 프로포폴을 쓰나요? 씁니다. 우유주사는 매우 훌륭한 마취약이에요. 유도 마취할 때 주로 쓰는 약물이고요. 하지만 저희는 이 약물을 현재는 잘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프로포폴의 단점 중에 하나가 무호흡을 유발한다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약물에 비해서 혈압을 좀 더 낮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혈압을 덜 낮추고 매우 더 안전한 다른 약품을 쓰고 있습니다. 마취약에도 정말 많은 종류가 있고 이게 정답은 없는데 저희는 뭐 양반양으로 여러 가지 약물을 여러 가지 조합으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취약은 하나의 약물로만 사용하는 게 더 편할 수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약물을 여러 가지를 조합하는 이유는 약물의 장점을 높이고 단점을 낮추기 위해서고 약물을 여러 개 조합하면 각각의 약물의 총량을 줄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각각의 약물의 부작용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만 딱 쓰고 딱 깨면 좋지. 저희는 중환자나 중증 질환 마취가 많잖아요. 중환자 마취에는 좀 다른 점이나 특이할 사항이 있을까요? 제 입장에서는 특이점은 없는 것 같아요. 특이한 점은 없고 그냥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필요한 걸 준비하고 필요한 행위를 한다 이고요. 저희 병원에 중환자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그때 도망가지 않고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경험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 좀 더 좋은 결과를 많이 내고 있지 않나. 그게 제 생각이고 저희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저희 기준으로도 과거보다 중환자를 봤을 때 긴장은 덜하는 것 같아요. 보호자분들은 우리 아이가 나이가 많은데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10살, 15살 넘었다는 거는 크게 중요치 않고요.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 의료적으로 마취가 가능하면 하는 건데 이 친구가 삶의 질이 확보된 유의미한 시간을 얻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복한 시간을 얻을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지 애가 나이가 많아요 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요즘은 메인 이슈는 아닙니다. 17살이어도 이 아이가 얻을 게 많다면, 행복하고 삶의 질이 개선된 그런 시간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면 저희는 합니다. 저희는 도망가지 않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당연히 수술 중 마취는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마취 전 검사, 마취의 평가고요. 그리고 마취 후 회복입니다. 이게 사람이 긴장이 풀렸을 때 사고가 나요. 마취 전 검사의 중요성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고양이는 무증상 질환들, 복합 질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아이를 평가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수술이 잘 끝났더라도 마취 회복 시 문제가 생기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수술 잘 해놓고 마취 깨우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수술 끝났다고 긴장 풀면 안 되고요. 잘 깨워서 잘 집에 보내야 합니다. 고양이가 수술 후에도 건강해야 집사도 행복하니까요.